네, 자 킹스맨 3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현웅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알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상당히 오늘은요. 떨리는 날이에요. 맞아요. 네네. 압니까, 김수민 평론가? 그러면 뭐 정치율 조사기다. 역시 센스가. 센스가 예.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네. 저도 라디오 생활을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네. 예, 시즌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참 예전에도 방송할 때도 이게 가장 싫었고요. 무슨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맞아요. 학생의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좋고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준입니다 해야 됩니다. 뭐 정치킹 뭐 아니고요. 정치공장 뭐 아닙니다. 뉴스핀도 아니고요. 뉴스핀도 아니고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말씀 주십시오. 자,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해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거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떨려요 이게. 오늘부터 요즘에 시작인데요. 커피값도 올라가지고 네, YTN 라디오에서 이거 쿠폰 준비하는데 힘들었다고. 예. 그래서 많은 귀한 분들이 좀 쿠폰입니다. 응원을 좀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평론 뭐 성대모사로 좀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 정치율이요? 예, 대통령 성대모사는 정치율 신경 안 씁니다. 정치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얘기 하죠 뭐. 네. 자, 바로 첫 소식 전해주십시오. 윤 대통령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먼저 집무실 내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이 완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현재 윤 대통령은 5층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층에 새로운 집무실이 갖춰졌지만 기능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2층과 5층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업무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계획대로면 주 집무실을 2층에 그리고 5층은 임시로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2층이 완공이 되면 5층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가 다용도 접객실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직후부터 윤 대통령이 5층에서 다수 외빈을 맞이해서 이미 상징성과 의미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두 집무실을 동등하게 두기로 결정했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공식 일정이 있을 경우 2층 또는 5층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5층을 사용 중이면 김 여사는 2층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2층, 5층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 뭐 보조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예. 이원화라고 표현하는 게 이원화가 맞는 것 맞겠죠. 같아요. 예, 이런 형태는 이제 경호나 보안에 유리하다라고 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도 음흠.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 여민관 그 여민관. 두 군데를 네. 오가면서 근무를 했었죠. 예, 그런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김어준 그 뉴스공장 진행자 이거 공동 정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김수현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층에 윤 대통령이 쓰게 될 경우에 5층이 비는 건데 그때 김건희 영부인이 쓸 일이 있으면 쓰는 거고 쓰겠고. 예, 거꾸로도 이제 5층에 음. 윤 대통령이 있을 때는 2층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공동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지나쳤다라고 봅니다. 오바다. 왜냐하면 예. 이제 김건희 영부인이 계속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둘 중에 한 곳에 있다 했을 때는 나머지 한 곳은 뭐 비워놓든지 아니면 그나마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경호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두 군데를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럼 김건희 영부인이 들어가 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그렇죠. 네, 좀 이상하죠. 같이 뛰는 그렇죠. 형국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 이제 김건희 영부인 공간이 필요하면 좀 음흠. 별도로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예, 그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지금 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거침없는 행보로 역대 대통령하고는 차별된 모습인데요. 뭐 도어 스태핑도 하고 지금 청와대도 옮기고 뭐 이런 건 상황인데 이런 변화가 득인지 실인지 또 지지율로 본다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득이 되진 못한 것 그게 같습니다. 안 됐던 것 같죠. 지지율 그러니까
보면 소탈하고 직접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고 현재 지지율 같은 경우는 전 두 가지 요건이 크게 깔려 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정치 지형입니다. 네. 50대 50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근데 문제는 지지하지 않은 쪽에서 대통령이 된 이상 지지를 하겠다 이런 여론이 별로 없는 저는 뭐 민주당 쪽이 대선에서 승리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비슷했을 거라고 것이다. 보는데 네. 근데 여기 더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타난 뭐 인사상의 난맥이라든지 논란 이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지지율이 이제 대선 때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 이것을 이제 도어 스태핑으로 만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일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 발언 중에도 이제 논란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러떼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죠? 라떼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근데 러떼도 있어요. 러떼. 예, 예. 너희 때는 너희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는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왜 자꾸 전 정권 얘기를 하지? 전 정권보다 나으면 그만인가? 이런 이제 여론이 불거지면은 대통령한테도 유리하지 않은 것이죠. 이 아나운서 도어 스태핑은 아마 계속 할 것 같죠?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그 윤 네. 대통령이 공약을 한번 걸면 가급적이면은 그렇죠. 말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앞서서 뭐 대통령실 문제도 사실은 제2부속실 폐지 공약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계속 거듭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입장에서 도어 스태핑 일단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가지 않을까. 다만 뭐 횟수가 조금 줄거나 네. 뭐 주 단위로 하거나 뭐 이런 변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뭐 지금 우리 오늘 김수민 평론가가 우리 대통령님 성대모사를 참 재밌게 정말 멋지게 해주셨는데 성대모사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잘해요. 하여튼 그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그 성대모사. 자 국민만 보고 하겠다. 이게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은 다른 쪽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지지율이잖아요. 네. 이게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대선 주자일 때도 지지율 신경 안 썼다라고 네. 하는데 대선 주자일 때는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지지율에 너무 신경을 쓰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은 좀 다른 처지인데 네. 고독한 혼자와의 승부거든요. 고독한 그러니까 혼자와의 대선 때 승부.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도 네. 여론조사에서 나 지금 직무수행 부정평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 여론에 둔감하다는 그런 그렇죠. 티가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발언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는데 왜 낮은지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렇죠. 열심히 하겠다. 좋겠죠. 요 정도로만 일일비하지 했었어도. 않겠다. 열심히 하겠다. 예. 뭐 살피겠다. 이러면 되는데 이 그렇죠. 도어 스태핑의 단점이 뭐냐면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게 좀 곡해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풍향도 알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정확히 풍향계 그리고 민심이 향하는 방향이나 속도를 봐야 네. 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나토 회의 비하인드 컷 이게 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현웅 아나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 중에 공개한 사진이 연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현지 숙소에서 자료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설명으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의 모니터를 보면 화면상에는 국정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외에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서 종이를 이렇게 넘겨보는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이게 백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햇빛이 비치는데 그 왜 햇빛 비치면은 보통 종이에 프린트되어 있는 내용들 뒷면에서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사진 속의 빈 모니터 화면은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를 찍은 거라면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로 지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보면 글쎄요, 이 참 화면도 빈 화면은 확실한 것 같고 네네. 종이도 조금 그래 보이는데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한교익 마칼럼니스트죠. SNS에 이제 글을 쓰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뭐 백지 같다, 수행원이 윤 대통령 안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일단 황교익 씨가 이걸 최초로 제기했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네. 잘 정확하게 근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인플루언서에 해당을 예. 하는 분이니까 네. 더 많이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황교익 씨가 굉장히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가지고 여러 편의 글을 썼는데 네. 좀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A4 용지를 들고 잃는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렇죠. A4 용지를 들고 읽었던 적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게 좀 빡빡하게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음흠. 보여졌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근데 이게 그냥 지나치듯이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냥 그러느냐고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황교익 씨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글을 올리면서 이거 컴퓨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 있다. 종이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네. 이제 상기를 시켜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야, 아무래도 이게 나토 회의에 갔을 때 노룩, 악수, 또 눈 감고 식은 사진 등등이 좀 그 의전 논란이 계속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번에 뭐 사진 봐도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요 그 좀 형식적인 사진을 찍어서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뭐 업무용 사진, 공개용 사진들은 저희가 뭐 방송할 때도 가끔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반 분들도 진짜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찍지는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네. 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과한 또 지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실제로 그렇게 연출한 대로 행동을 하는지 그 부분을 검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진 보면 김건희 여사 모습도 보이던데 이게 건희사랑 통해서도 공개된 게 있나요? 이번에는 없는 그건 것 같죠?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죠? 워낙에 네. 이제 김건희 씨 행보에 대해서 네. 논란이 분분한 데다가 특히 이제 이거는 뭐 여권이라든지 대통령실 측에서도 방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건희사랑 등을 통해서 네. 사진이 공개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적 조직을 통해서 사진을 공개를 할 것이고 더 이상은 이제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것은 사고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논란이 있긴 한데 이 윤 대통령 부부 비하인드 컷 훈훈하다, 보기 좋다 이런 글들도 평가도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욱 아나운서는요? 이게 진짜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공개된 사진 보면 이 부부가 상하이 색깔을 엇갈려 입는 이른바 이제 시밀러 룩을 네, 입어서 맞아요. 예. 참 사이 좋아 보인다 이런 뭐 평가도 나오고요.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 보면서 소탈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또 반대에서는 이게 뭐 지금 국민들 폭염 또 고물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마음은 좀 생각해서 올리는 거냐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서 보는 분들마다 해석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김수명 평론가. 저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건희 영부인이 보여준 행보는 센스 있는 또 역량 있는 행보들이 많이 있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대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 또 뭐 패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차려입고 나간다거나 하는 것들을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난 대선 때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약속대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와 그 수순을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토 정상회의와 같은 곳에 가서 잘 한다 해도 빛이 바랄 수 있다. 이 점을 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영부인 쪽에서 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 뒤늦게 알려진 청와대 합참 의장 소환 조사 내용입니다. 3년 전인데요. 지난 2019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을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군의 조치와 관련해 박한기 당시 합참 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이었는데 군 당국이 NLL을 넘어서 남하한 북한 목석을 예인해서 조사한 뒤에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서 박한기 당시 합참 의장이 그해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에 납포하지 말고 쫓아내라라는 지시를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군 소식통은 당시 군 수뇌부 사이에서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서 박 의장만 불러서 조사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민정비서관실이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군 작전지휘와 관련해서 합참 의장을 불러서 조사한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이어서 합참 의장 소환 조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야의 진실 공방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민정실이 없습니다. 민정수석실 없는데 민정수석실 기본적으로 뭐 개인 비위를 보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합참 의장의 어떤 공적인 부분, 국가안보 부분 그거 보는 게 뭔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공식적인 개통을 통한 네. 지휘라든지 수사일까 이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설치되는 조직인데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죠. 여기서 딱 네.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없어질 때 법을 없앤다거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조직이 워낙에 막강해서 그렇지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는 임의 조직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법도 필요 없이 없어질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직이 합참 의장을 데려가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 쪽에 있는 수사관이 수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원래 감찰을 하는 조직입니다. 수사와 감찰은 다른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월권이었다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거 월권이다라고 비판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대북 저자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네. 네. 일단은 이 건건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월북 그 자진월북이라고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발표된 것은 1차적으로 일단 인권 문제로 짚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게 대북 저자세였다고 공통적으로 이 목선 납포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너무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는지는 뭐 추후에 살펴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이게 당시에 조치가 집행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그리고 강제 북송 논란 이게 아마도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라고 또 이게 문재인 정권을 좀 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많습니다. 예, 뭐 네. 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것과 동시에 뭐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나 등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치적 의도는 어떻게 봅니까? 네, 이게 또 이번 정부에서도 안보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해경의 발표를 뒤집게 했다라는 의혹이 또 불거지고 서로 상방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차라리 문제를 파헤칠 거면 좀 공개적으로 아하. 공식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몇 가지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대놓고 오히려 선포를 하는 쪽이 뭐 안보실 관계자가 따로 해경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것보다는 의혹을 줄이면서도 이제 정쟁에 빠뜨리지 않고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수민 화이팅 글이 왔습니다. 아마 성대모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자, 2561번 1916님 7945님 출근길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글 주셨고요. 5479님 한 달 전부터 뉴스 퀸으로 이사 왔습니다. 뉴스 퀸 이렇게 써주셨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한 표 드릴게요라고 감사합니다. 4856님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를 썼는데요. 청취율 아주 높게 나올 겁니다. 화이팅이라고 또 응원의 글을 주셨습니다. 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킹 죄송합니다. 킹스맨이죠. 오늘 성대모사 듣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하는데 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또 이현호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